지금 한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직 국정원장이셨으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진짜 장윤선 TV가 취재 편의점입니다. 취재 편의점이 아니네요. 예. 고급 백화점이야. 네. 명품점이야.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예. 대북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일촉즉발인데 우리 언론들이 도저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에다 네. 이건 아니다. 네. 그 기사화도 안 해주더니 최근에 와서 두손하고 프레시안, 네. 세계일보 이런 데서 해주던데 네. 진짜 취재 편의점은 예. 취재 명품점 대북 문제 다뤄야 됩니다. 예.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해커 박사 등이 38로스에 기고한 그 기고문을 보면 1950년 6월 이후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할 결심을 마친 것 같다라는 기고문이 실렸는데도 조용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1950년대 네. 6.25 전후로 돌아갔다. 그리고 네. 지금 해커 박사도 그런 말씀을 네. 했지만은 갈로치 예. 대사. 예. 대사 같은 분들도 다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어쨌든 북한이 ICBM 발사하고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해버리고 이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제일 1차 방송으로 네. 최고 전문가인 문정인 교수 네. 것을 저는 유튜브로 봤어요. 아, 예. 그분의 진단이 맞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네. 딱 끊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네. 특히 대북 외교를 망치고 있으니까 오늘의 결과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야죠. 예. 제가 수십 차 얘기를 했지만 네. 한미일 네. 잘 지내야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점이 많습니다. 네. 스타트는 네. 즉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자 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으로 가고 네. 중국, 러시아는 배척해 버린단 말이에요. 또 더욱이 네.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간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죠.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은 북중러는 혈맹으로 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2% 부족한 네. 북한의 발사체, 미사일, 핵 기술이 네. 푸틴이 준다. 네. 현실화됐잖아요. 지금 최선희가 최선희가 또 러시아 갔단 갔어요. 말이에요. 예. 갔는데 예. 우리가 자주포 등을 폴란드로 미국으로 뭐 우회 수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갔는데 우크라이나에 네. 가니까 당연히 러시아도 북한의 모든 무기를 사다가 거기서 네. 했는데 그렇죠.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은 ICBM 2% 부족한 네. 그 기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 러시아 갔을 때 네. 거기가 그러한 기지면서도 전투기 공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전투기가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예. 나는 이 전투기도 예. 언젠가는 줄 거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기름이 네. 오일이 부족하니까는 전투기 문제는 아직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됐든 네. ICBM 발사체 같은 게 성공적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희가 이번에 가서
푸틴의 방북 문제를 협의하고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러 간의 군사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밀하게 올라갈 텐데. 당연히 올라가죠. 예. 그 최선희는요. 부상 때부터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신임합니다. 그리고 최선희 부상 때 네. 이 원장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김정은을 향해서 할 말 다 해요. 예. 그리고 미국과 이제 북한이 긴장 관계를 있을 때는 네. 한창 최선희가 안 보였어요. 네.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미국 워싱턴 타임하고 네. 북한 타임을 딱 맞춰요. 그래서 그 시간에 미국이 일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그 한 초대소에 예. 자기 스태프들하고 일을 하고 네. 미국이 잘 때 잔다고요.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 맞춰 갔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 보세요. 김정은 네. 헌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적대국이고 예. 전쟁하면은 한반도 영토 편입해 버린다. 그리고 대남 사업 다 없애버리잖아요. 예. 이것도 무섭지만은 네. 저는 최선희 외상이 예. 외무상이 예. 러시아에 가서 예. 러시아 외무상하고 회담하고 예. 푸틴 네. 대통령을 만나면은 상당한 예. 성과를 가지고 올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예. 친미는 좋아요. 예. 김대중도 한미 동맹이에요. 예. 그런데 일본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러한 외교를 함으로써 네. 인도태평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만 예. 문제가 생기고 예. 특히 북한이 예. 중국이 예. 그대로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최선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이 푸틴을 설득해서 김정은이 설득해서 2% 부족한 그러한 기술 협력도 받지만은 네. 이번에 가서 저는 최선희는 기름, 네. 식량 등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받아오고 네. 또 그러한 예. 발사체 기술 같은 것을 예. 더 확인할 거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북한이 보면은 중국과 소련 이걸 등거리 외교를 그렇죠. 해가지고 소련 걸 빨아먹을 때는 중국을 사정없이 비판해 버렸어요. 또 중국을 팔아먹을 때는 러시아. 소련, 러시아 상대도 안 했는데 이제는 네. 중국이 예. 대만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일본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네. 한국이 지금 그리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도 잘 달래서 국익 외교를 한다 이거죠. 우린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원래 우리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육자회담 틀 안에서 우리는 다자 외교를 계속했고 이것은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외교 노선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진보 정부가 대북 문제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상 획기적인 일은 보수 정부. 네.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네.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 합의서. 이것이 바이블처럼 네. 돼가지고 성경처럼 활용해가지고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네. 거기에서 김대중, 김정일 간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네. 이 공동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14, 네.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선언, 예. 군사합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보 정부의 대북 관계만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의 보수 정부의 대북 관계도 완전히 맞다. 파괴시켜 버리는 예. 진짜 뭐 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려고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보면
근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그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사이에서 뭐 경협이든 뭐 남북교류든 뭐 문화교류든 뭐 인도적 지원이든 막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이제 딱 규정을 해서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해버린 것은 사실은 민주정부였든 그리고 뭐 보수의 탈을 썼든 똑같더라. 별로 우리를 어떤 그 진짜 통일할 뜻이 있는 거냐 그 자체를 의심하는 대목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네. 사실상 노태우 정부 때 남북 동수의 유엔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일국이 아니에요. 한반도 이국 체제가 되고 네. 상호간에 북한은 북한대로 국가고 남한은 남한대로 국가였어요. 네. 그렇지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국가로 생각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네. 서로 돕고 언젠가는 통일하자 네.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겠지만은 이것만은 진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남북 관계를 예. 완전히 예. 원수로 예. 추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가버렸는데 예.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미국도 네.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 그런데 보면은 일본이 얼마 전부터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북일 수교하려고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만나본 김정일은 네. 그때 한국 언론에 2000년 네. 7월 말 8초에 보면은 북한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현금 30억 달러를 받는다 네.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예. 야 이건 우리는 2억 달러 네. 다 차관까지 해서 6억 달러인데 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30억 달러? 그 제가 8.15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30억 달러 받느냐? 네. 직접 확인하셨어요. 했죠. 예. 하니까는 천만의 말이다. 나는 고이즈미 총리한테 네.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예. 70억 달러까지 준다고 하지만은 나는 1달러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예. 이제 인플레이션도 되고 예. 여러 가지 관계가 됐으니까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대일 창구권 자금이 예. 300억 달러로 올랐다는 거예요. 300억. 300억. 30억에서 300억으로. 아니 100억 달러를 100억 달러를 처음에 요구했는데 요구했는데 이제 고이즈미가 70억 달러로 70억 하자 하면서 가지급으로 30억 달러를 준다는데 천만의 말이다. 안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 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얘기한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100억 달러 청구권 자금을 받으면은 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네. 기술력을 합쳐서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네. 거예요. 철도, 항만, 통신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는 3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 김정은이 네, 요구한 거. 일본에 요구를 했다. 예. 지금 현재 김정은은 돈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일본은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장 하면서 2번 일본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났잖아요. 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특사 역할을 했는데 예. 예. 그 스가 총리도 일본의 현안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한 예. 납치범을 송환받고 네.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유해를 돌려받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예. 마유미 이런 사건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밖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스가 총리도 자기 지지도가 내려가니까 네.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네. 기시다 총리도 10%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안을 극복하는 데는 일본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인 네. 납치범 문제. 그리고 유골 예. 송환인데 예.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떨어져요. 북일 간에는 김정은은 돈, 네. 기시다는 납치범 이런 납치 문제 네.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겠다 했는데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문화관광부 장관하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 특사를 했잖아요. 예. 이때도 우리 국내에서는 아시는 분이 박태준 총리, 김종필 자민련 총재, 네. 서영훈 민주당 대표. 네. 제가 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미국. 예.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대사 네. 불러서 또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만나겠습니다 하면은 네.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숨소리까지. 예, 북한의 김정일은 네.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게 예.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다. 북한은 미국이다.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 얘기를 해줘요. 네. 그때 이번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성 부장관한 네. 웬디 셔만, 웬디 셔만이 차관보였어요. 예전에. 예. 저는 장관이고 웬디 이 셔먼. 국무성 차관 보니까 그 격에는 안 맞아요. 한국에 나오면서 예. 꼭 양해를 구해요. 제가 내가 무슨 일로 가는데 네. 나를 좀 만나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만나라. 그래서 아주 깊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보면은 일본도 네. 미국과 북한 접촉에 대해서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 내용을 예. 북한의 김정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북일 간에는 직접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북미 간에는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오직 해야 될 한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완전 배신당하고 있다 이거지. 완전 이래가지고 멍석도 모르고 괜히 쏜다 반다 하지만은 쏴도 우리가 뭘 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네. 긴장만 강화시키는데 네.